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5년 뒤에도 온전히 당신의 몫일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단순히 공장 로봇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하는 전문직부터 흔히 보던 사무직까지 인공지능이 집어삼키려 하는 7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직업은 번역가와 통역사입니다. 사실 이미 주변에서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외국어 하나만 유창하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공식처럼 통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만 켜면 전 세계 언어가 실시간으로 우리 귀에 꽂히는 세상이거든요. 단순히 단어를 기계적으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상대방의 말투에 담긴 미묘한 감정이나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적 뉘앙스까지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번역의 정확도는 이미 인간 전문가와 대등하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초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의 만족도가 99%에 육박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죠. 전문 번역가 한 명이 밤을 새워가며 일주일 동안 매달려야 할 방대한 분량을 인공지능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게다가 비용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유명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던 30대 이 대리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대리님은 사내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도맡아 하던 핵심 통역사였는데 작년 말에 결국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가 전 사원에게 실시간 인공지능 통번역 이어폰을 지급하면서 통역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인류 전체에게는 엄청난 축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벽을 기반으로 평생의 업을 이어오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수준의 번역가는 설 자리가 아예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거든요. 사람이 가졌던 언어의 권력이 기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번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망하던 다른 전문직들도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위태롭게 서 있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다음 장에서 다룰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던 금융권 엘리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책상 앞에서 숫자를 만지며 불을 쌌던 시대가 어떻게 저물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직업은 금융권의 꽃이라 불리던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냉철하고 빠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시장이 흔들리면 감정에 휘둘리고 잠도 자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수천만 개의 전 세계 경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초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팝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매매 비중을 보면 이미 80% 이상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은 이미 수백 명의 트레이더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로 채웠죠.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대 박 부장님은 20년간 차트를 분석하며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큰 충격을 받고 은퇴를 고민 중입니다. 본인이 며칠을 꼬박 세워 분석해서 내놓은 투자 전략보다 인공지능이 단 몇 분 만에 도출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기계는 공포에 떨지도 않고 탐욕에 눈이 멀지도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로만 승부하죠. 이제 데이터로 돈의 흐름을 읽는 일은 사람의 손을 완전히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발표나 공시 자료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쓰던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자료를 찾고 엑셀에 숫자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뉴스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분위기까지 읽어내어 투자 의견을 냅니다.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해서 하락장을 예견하고 대응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금융의 중심지에서 떵떵거리던 이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연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의 직관은 데이터의 압도적인 양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던 이들의 위기는 곧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정리하는 이 숫자와 서류들이 기계보다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 작업이나 영수증 처리 같은 반복적인 업무들은 인공지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세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일반 사무직과 데이터 입력 요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 일반 사무직과 데이터 입력 요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엑셀 작업, 보고서 정리, 영수증 처리 같은 일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업무들은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이고 규칙이 명확한 일은 기계가 사람보다 100배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거든요. 2026년 현재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이제 격리나 회계 직원을 새로 뽑는 대신 지능형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의 월급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연중무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40대 김 과장님의 사연을 들어보면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 매달 말일만 되면 전 직원의 지출 준비를 맞추고 정산 업무를 하느라 꼬박 사흘 동안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그 모든 과정이 단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영수증 사진만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항목을 분류하고 회계 장부까지 완벽하게 작성하거든요. 김 과장님은 업무가 편해져서 안도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존재 가치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는 일. 그것이 가장 먼저 사라질 일자리라는 경고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단순 사무직의 신규 채용 규모는 3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공지능이 뽑아낸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략을 짜는 소수의 인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도 위태롭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만 장의 계약서에서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 규정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며 실수를 연발할 때 기계는 단 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직 노동자들은 기계와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 시간이 소중해진 것이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가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무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감정노동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던 텔레마케터와 고객 상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친절한 목소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의 주파수로 바뀌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텔레마케터와 고객 상담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제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응답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적인 말투에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짜증을 유발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 상담원은 화도 내지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똑같이 친절한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합니다. 이미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대형 쇼핑몰들은 상담 업무의 80% 이상을 인공지능 음성 상담으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 3년 동안 사라진 상담원 일자리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를 안내하거나 정해진 답변만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의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 급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위로와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인공지능 상담원은 고객이 과거에 무엇을 샀는지, 어떤 문제로 전화를 했었는지 모든 데이터를 단 0.1초 만에 불러옵니다. 상담원 한 명이 자료를 찾느라 고객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악성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야 할 리스크도 줄이고 인건비도 10분의 1 수준으로 아낄 수 있으니 인공지능 도입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원 업무를 하시던 40대 최 선생님은 최근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보조 업무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본인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은 전화를 처리하고 고객 평점도 더 높게 받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복잡한 보험약관 설명부터 대출 상담까지 이제는 사람이 개입할 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공감과 설득의 영역조차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앞에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과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예술과 창작의 세계조차 인공지능의 습격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5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창의성을 상징하던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판과 마우스를 든 예술가들이 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직업은 창작의 영역이라 굳게 믿었던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으로 다가왔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술과 디자인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며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은 단 몇 마디의 텍스트 설명만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단 몇 초 만에 그려냅니다.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업용 광고 이미지부터 웹툰의 정교한 배경, 그리고 기업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 디자인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의 손끝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디자이너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몇 주를 기다려야 했던 결과물을 이제는 월 구독료 몇만 원으로 무제한 뽑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던 프리랜서 작가들의 삶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0대 박 작가님은 10년 가까이 캐릭터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그려온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감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예전처럼 새로운 그림을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대충 만든 이미지를 보내주면서 여기 어색한 부분만 5만 원에 수정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작가로서의 자부심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쌓아놓은 결과물을 뒷정리하는 수리공이 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창의성조차 거대한 데이터 학습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화풍과 디자인 기법을 통째로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구도와 색감을 제시합니다. 이제 디자이너의 가치는 무언가를 그리는 능력에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명령어를 내리고 어떤 결과물을 골라내느냐는 안목의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펜을 든 예술가뿐만 아니라 펜으로 진실을 기록하는 이들에게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6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기성 언론의 기자와 리서치 요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누비며 세상을 기록하던 이들이 왜 인공지능 때문에 펜을 놓게 되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기사가 우리 눈앞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합니다. 6번째는 기성 언론의 기자와 리서치 요원들입니다. 이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속보 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쓰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나 주식 시황, 그리고 매일 아침 전해지는 날씨 기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자료를 찾는 속도가 그야말로 빛보다 빠릅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보고서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단 1분 만에 요약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냅니다. 사람이었다면 며칠 밤을 새워야 했을 리서치 업무를 인공지능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되는 찰나에 끝내버리는 거죠. 2026년 현재 주요 언론사들은 이미 인공지능 기자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과거에는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데스크에 확인을 거쳐 기사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 기사 초안을 완성합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하는 기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책상에 앉아 정보를 짜깁게 하는 기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기계가 쓴 기사와 사람이 쓴 기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접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요원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전 세계의 논문과 기사를 뒤져서 보고서를 만들던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검색 능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검색어를 고민할 때 인공지능은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지식노동의 핵심이었던 정보 수집과 정리라는 기능이 완벽하게 기계화된 셈입니다. 외국 기자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현장의 공기를 전달하고 사건의 이면을 해석하는 비평가로서의 역할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면허증으로 보호받던 고소득 전문직들도 인공지능의 공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룰 이야기는 우리 세대 최고의 직업이라 불리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밥통이라 믿었던 전문직의 위상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무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직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던 이들이죠. 하지만 법정과 회계 기준은 명확한 규칙과 수식의 집합입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연봉 1억 원이 훨씬 넘던 회계사들의 업무 상당 부분이 이미 지능형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무 계산이나 절세 전략도 이제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세상이 왔거든요. 2026년 현재 세무 회계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수증을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세금을 자동 계산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사라진 셈이죠. 전문 지식을 독점하며 높은 수임료를 받던 고소득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객의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느냐는 차원이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단순한 기장대리나 정기적인 세무 신고 업무를 하던 중소세무법인들은 이미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법 개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끝내는데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속도도 느리니까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싸고 더 정확한 인공지능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적 권위로 무장했던 전문직들이 기계의 효율성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광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부의 기회를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낡은 직업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혁명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것을 넘어 승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꿀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전략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운전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택시와 버스 기사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누볐습니다. 인공지능도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이 내 일을 대신하게 두지 말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내 업무 효율을 10배로 높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당장 인공지능에게 정교한 명령을 내리는 법이나 최신 활용 도구들을 익히는 것. 그것이 2026년 현재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람만이 가진 감성과 공감, 그리고 복합적인 판단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계산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지는 못합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위로하는 간호사, 학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길을 열어주는 교사, 그리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제안하는 상담가처럼 공감의 영역은 기계가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인간적인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일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인 부분은 과감히 인공지능에게 넘겨주십시오. 대신 당신은 더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끊임없는 재교육과 유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평생 직업조차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끊임없이 변신해야 합니다. 내 전공이 이거니까 평생 이 일만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내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주가 되어 자본소득을 만드십시오.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때 나를 대신에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철저히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당시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은 무너졌지만 변화를 읽고 준비한 사람들은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혁명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을 붙잡고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결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